네, 43번 노트 순물질과 혼합물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물질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개성이죠. 그 개성으로 구분 짓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이 뭐냐? 순물질은요, 순수한 물질,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입니다. 자, 어떤 다른 녀석과 섞이지 않고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완전 순수한 물질. 그리고 이 순물질 같은 경우는 상위 카테고리거든요. 이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홑 원소물질이고요. 두 번째가 화합물 가는 녀석입니다. 자, 홑 원소물질은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우리 원소 배웠습니다. 수헬, 리베, 비시, 앤 오픈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FE 잠깐 보시죠. 철, 금속은 철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원소 종류가 한 개밖에 없죠. 홑 원소 물질. 다음에 N2라고 있는데 요거는 질소 기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홑 원소 물질이고요. 순물질입니다. 자, 수소 기체 마찬가지고요. 산소 기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오존도 있고요. 흑연도 있어요. 흑연은 연필심인데 탄소로만 구성된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구성된 녀석이에요. 자, 다음에 화합물 보시죠.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인 거. 일단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녀석들. 두 종류 이상. 세 종류도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은 H2O 뭡니까? 물이죠, 물. 자, CO2. 물 같은 경우는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소가 두 가지제. CO2, C하고 O 두 가지. 그 다음에 너희가 너무 잘 아는 NaCl,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그리고 NH3, 암모니아 등등이 있다 하는 거. 요게 화합물입니다. 자, 순물질을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봤는데 사실은 순물질의 요 뜻 여러분이 보시죠. 요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화학을 전공했잖아요.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순물질을 또 다른 고급적인 어떤 정의로 할 수 있겠더라고. 어떻게 정의하냐? 자, 보세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면 그것은 순물질로 간주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물 잠깐 보시죠. 자, 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몇 도인가요? 얼음 되는 지점 0도죠. 물론 1기압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몇 도인가요? 100도입니다. 1기압에서 녹는 점이 0도이고 끓는 점이 100도인 녀석은 물밖에 없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영하 33도거든요. 보링 포인트 끓는 점. 얘밖에 없어요. 각자만의 고유의 어떤 특징이 다 있다는 뜻이야. 그치? 요게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이제 혼합물 가보겠습니다. 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면은 공기는 혼합물인데 왜 혼합물인지 살펴보니까 질소기체, 산소기체, 아르곤, 물, 이산탄소 등등이 있습니다. 각자 순물질이죠, 그죠? 순물질이 최소 5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기는 순물질들을 다 합친 혼합물이란 말이야. 모래 같은 경우도 모래 색깔이 황토색은 맞지만은 그 반짝반짝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다 섞여 있습니다. 석영, 장석, 흑모 등 광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혼합물이야.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색소, 구연산,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섞여있죠. 혼합물이고요. 바닷물은 아시겠지만은 물과 염화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혼합물입니다. 우유는 말할 것도 없죠. 각종 영양소의 집합체고요. 자, 식초 같은 경우는 자, 순물질처럼 느껴지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엄청난 물에다가 시큼시큼한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이제 믹싱되는 녀석이거든요. 그 녀석이 누구냐? 아세트산입니다. 이거 되게 시큼시큼해요. 신맛 납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인 되면 마실 수 있는 술은 기본적으로 순물질이 아니고요. 물이 됐다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에탄올, 취할 수 있는 그 성분이죠.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됐지? 술도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각성모드 가보겠습니다.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 공기는 혼합물인데요. 이 공기의 78%가 누굽니까? 질소죠. 20%가 산소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서로 섞여 있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은 이 섞여 있는 공기도 질소 따로 산소 따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반대의 케이스. 순물질끼리 합친 혼합물. 여기 철 보이십니까? 크롬 보이십니까? 혹시 철로만 구성된 냄비를 봤습니까, 여러분들? 냄비에다가 각종 음식물 집어넣고 하게 되면 그 냄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물에 닿고 소금에 닿고 짠 것에 닿다 보니까 녹이 슬겠죠. 철은 녹이 식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슈퍼 서포트를 데리고 와요. 크롬은 녹이 잘 안 슬거든요. 합체합니다. 합체하니까 녹이 안 슬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스테인리스 냄비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뜻이 뭡니까? 얼룩진. 뒤에 리스는 얼룩이 없는, 그지? 흠이 없는, 녹슬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거. 얘들은 합금이죠. 합금은 혼합물이야. 그지? 이런 게 딱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혼합물일까요? 물어봤을 때, 예, 혼합물 맞습니다. 그 건더기도 있고 국물도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섞이지 않다 보니까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우유 같은 경우도 혼합물이 되겠죠. X. 질소 기체는 홑 원소 물질이다. 예, 질소 순수하게 원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답이고요. 화합물 아니죠, 그죠? 질소 기체는 순물질이다. 예, 정답입니다.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면서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개성에 관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물질의 특성이 뭐냐면요. 그 물질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보시면 이 두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때 그 롯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도토스키한테 얘가 지금 재능이 두 개 있어요. 얼음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불을 안 써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버지가 막 애 때려가면서 물려준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그 반항심으로 불을 안 쓰는데 이 아이가 도발하면서 결국은 도토스키의 이 불 재능까지 끌어냅니다. 써라고. 그래서 도토스키가 이거 막 두 개 쓰거든요. 그때 팩트 폭격 날립니다, 여러분들. 안 쓰니까 도발하면서 뭐라고 하냐? 네 개성이잖아 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만 쓸 수 있는 거. 인간으로 따지면 개성이라 불러주지만 물질 같은 경우는 특성 또는 성질이라 불러주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펙이죠. 너 자신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개성이 있니, 스펙이 있니 물어봤을 때 그 요소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능한 것들. 물질의 고유 특성인 요소 첫 번째, 맛. 짠맛, 단맛. 예, 맛으로 얘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색깔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은인지 금인지. 그 다음에 냄새. 네, 암모니아 냄새 독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만 가지고도 얘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0, 끓는 점이 100도 아닙니까? 그죠? 되지? 다음에 용해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1kg의 어떤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을 건데 혹시 소금이 무한정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25도씨에서 소금을 집어넣을 때 처음에는 마구마구 녹지만은 어느 순간 뭐 1.36kg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녹아요. 안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는 집어넣었을 때 800g까지 녹을 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녹더라도 자기들이 녹을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용해도가 25도에서 136이 났다. 그러면 소금이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녹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해도.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종이 있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점을 찍어요. 여기다가 물을 막 안에 이제 깔아 놓습니다. 이 점 찍은 부분을 물에 닿게 하면은 이 점에 물이 이제 번지겠죠. 그죠? 번지면서 잉크가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까? 검은색 펜을 찍었는데 신기하게도 검은색은 검은색만 포함된 게 아니고 보라색, 청남색 등등등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야. 얼룩지는데 그러면 층에 A, B, C가 생기거든요. 높이를 계산하면은 얘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어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도 결국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는 진짜 스펙이고요. 이제 스펙이라고 흉내내는 가짜가 있거든요. 물질의 고유 특성이 분명히 아닌데 흉내내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피, 질량, 길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짜 스펙.
물질의 특성이 아닌데, 자, 요 녀석을 잠깐 보면은 쇠구슬이 있어요. 철이죠. 20g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반값으로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반 잘랐습니다. 쇠구슬 10g이 되겠죠. 자, 질량이 당연히 절반 줄어들겠죠. 부피 어떻게 될까요? 20L에서 20L라고 한다면 10L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철인 거 아시죠? 쪼개도 둘 다 철이에요. 철이 갑자기 마그네슘으로 바뀌나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철은 철입니다. 아무리 찢고 볶고 싸워도 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의 고유 특성이야. 그런데 질량을 보세요. 반 쪼개면, 근데 질량 부피 같은 경우는 바뀝니다, 여러분들. 쪼갰을 때 20에서 10으로 줄지 않나? 진짜 이게 물질의 특성이라면 20을 건드려도 20이 나와야지. 20L를 건드려도 20L가 나와야지. 변하지 않아야 그 녀석의 개성인데, 질량은 고지 곧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부피도 마찬가지고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피 길이, 질량 길이, 예를 들면 분필 같은 게 있을 때 분필을 똑 쪼개봐요. 반을 쪼개면은 분필의 성질이 혹시 바뀌어요? 이 분필 성질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얘가 반 자르면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탄산칼슘은 반 줄여도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런데 길이는 변했죠. 무슨 얘기냐?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다 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피, 질량, 길이는 패스. 됐죠? 다음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을, 개성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있죠. 첫 번째는 혼합물로부터 물질을 구별할 수 있잖아.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부터 계속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식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질을 분리할 때 여러분이 무슨 원리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빠삭해지죠. 두 번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실험 도구를 통해 가지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실제로 실험 도구를 통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하라 합니다. 자, 일단은 물 어디로 갈까요? 순물질로 갑니다. 순물질 소금, 소금물은 혼합물, 설탕물도 혼합물, 질소 여기 있습니다. 호원소죠. 찬소 마찬가지고 공기 혼합물이고요. 에탄올은 순물질입니다. 에탄올은 화학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원소 종류가 몇 가지인지 봐봐. 세 가지죠. 그럼 얘는 호돈소라기보다는 이 화합물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화합물은 물도 포함되죠. 소금도 포함되죠. 그치?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이고요. 소금도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이고요. 에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6번 같은 경우는 순물질은 맞지만은 홑 원소죠, 그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다음 빈칸에 혼합물을 이루는 공통적인 순물질을 찾아보랍니다. 공통적인 거래요. 소주는 물과 에탄올이죠. 탄산음료 물이 들어가죠. 식초에 물이 들어가죠.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밑에 강철 연금술사. 왼쪽은 강철 연금술사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왼쪽 그림으로 옳은 것은, 자, 요 주인공은요,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을 잃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이제 차고 있습니다. 오토메일이라고. 그런데 오토메일은 이제 합금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종 금속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토메일은 합금이 맞고요. 합금이면 카테고리가 혼합물이 맞죠, 여러분들. 화합물 아니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 섬유가 등장하죠.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 섬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탄소 덩어리인 이 녀석은 과연 화합물이냐 이거죠. 틀렸죠. 뭡니까? 홑, 원소, 물질이죠. 그치? 그 다음에 심화 단계 가겠습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비교할 건데, 교과서에는 잘 없어요, 이 단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실에 임의의 공간 요걸 딱 잘라가지고 확대해 봤거든요. 어떤 성분 들어있냐.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공기 구성 성분 중에 공기가 질소가 보통 78%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거의 21%거든요. 약 80대 20이란 말이야. 그럼 4대 1 되겠죠. 실제로 여기 성분 몇 개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자, 질소를 별표로 표시할게요. 산소를 동그라미 표시하고, 여기 별표 4개에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쪽도 따로 떼봤거든요. 별표 4개에 산소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을 떼봤어요. 별표 8개에 산소 2개가 들어있어요.
4대 1을 고르게 유지한 상태로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균일 혼합물이거든요. 공기가 여기 포함되죠. 공기. 식초 마찬가지고요. 탄산음료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잠깐 보시죠. 성분 물질이 고르지 못하게 또는 않게 고르지 않게 섞인 것인데, 예를 들면 과일 주스 보시죠. 과일 주스 여러분들 놔두시면 이렇게 불순물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죠? 과일 덩어리하고 액체가 이제 섞이지 않는다고. 우유도 불순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된장찌개 여기 뭐 호박이 있고요, 양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콕 집었을 때 호박이랑 양파 비율이 항상 2대 1이야? 그건 아니지 않나? 여기도 한번 이렇게 확대했을 때 뭐 3대 1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위치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된장찌개는 불균형 혼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티가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삼계탕, 그 다음에 꼬꼬사우나, 순살 찜닭 또 여기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